박진석이 고성이의 금고에서 꺼낸 서류 뭉치 맨 위에 우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박영라의 웹툰 필명이 선명히 인쇄돼 있었다. 이후 전개는 크게 세 갈래로 흘러간다. 박영라의 데뷔와 독립이 재벌과 권력 다툼의 뇌관이 되고 지은호의 2천만 원 투자가 가족과 연애를 동시에 흔들며 이지혁 박성재 지은호의 관계가 우정과 욕망 사이에서 서서히 균열을 드러낸다. 그 과정에서 이지환의 빈자리가 오히려 박영라의 마음을 성장시키고 고성이가 숨겨온 우진의 정체는 한 번에 폭발하지 않고 조각조각 드러나며 다음 회를 강하게 당긴다. 박진석은 서류를 손에 쥔 채 한참을 꼼짝도 하지 못했다. 석 달 안 데뷔라는 조건을 내걸며 박영라에게 허락을 내렸던 자신이 사실은 이미 끝난 승부에 뒤늦게 말을 얹었다는 사실이 뺨을 때리는 느낌이었다. 박진석은 화가 나기보다 서늘했다. 박영라가 아버지 박진석에게 미소를 지었던 그 순간 그 미소가 승리가 아니라 생존의 표정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아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서류 한 장 아래로 이어지는 계약서들에는 박진석이 결코 모르는 돈의 흐름과 연락 기록들이 빼곡했다. 그 중심에 고성이가 있었다. 고성이는 남편 박진석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한 번에 알아봤다. 고성이는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가장 위험했다. 고성이는 늘 가족을 위해서라는 말로 박영라를 눌렀고 그 말에 가장 먼저 상처를 입는 사람이 박영라라는 것도 알면서 모른 척했다. 박진석이 우진이라는 사람 당신이 숨긴 게 뭐야 라고 묻자 고성이는 놀라지 않았다. 대신 고성이는 아주 조용히 박진석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반문했다. 당신이 지금 의심하는 건 나야 아니면 영라야? 그 질문은 박진석의 죄책감을 겨냥했다. 하지만 이번에 박진석은 예전처럼 쉽게 무너져주지 않았다. 박진석의 마음속에서 박영라가 밤새 소리를 지르며 안 되면 뛰어내리겠다고 했던 얼굴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성재는 그날 이후 박영라를 예전처럼 철없는 막내로 보지 않았다. 박성재는 재벌 2세 본부장답게 감정 대신 계산으로 사람을 읽어왔지만 박영라는 계산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용기를 보여줬다. 박성재는 박진석이 고성이를 무한 신뢰하던 시선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을 보며 집안의 권력이 어디로 이동할지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리고 박성재는 그 권력의 이동이 자신의 연애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누구보다 빠르게 알아차렸다. 박성재가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지은호였다. 박영라가 변한 만큼 박성재 역시 변해야 했다.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사람을 택해야 한다는 감각이 박성재의 목을 조였다. 한편 지은호는 집안에서 곰 인형 하나 때문에 마음이 들켰다. 지강호가 주워왔다며 품에 안고 놓지 않던 곰 인형은 사실 이지혁이 건넸던 선물이었다. 지은호는 웃으면서도 마음속은 지진이 났다. 비혼주의를 내세우며 선을 긋는 이지혁이 자신에게 해준 말들,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지은호를 제일 먼저 챙기던 손길 그리고 지은호가 스스로 버렸다고 믿었던 감정들이 인형 속 솜처럼 다시 부풀어 올랐다. 정순이는 그런 딸 지은호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순이는 평범한 엄마처럼 잔소리를 하고 싶었지만 지은호의 눈이 버티는 눈이라는 걸 알아봤다. 그 인형이 뭔데? 라는 말은 사실 너 아직 그 사람 좋아하니? 라는 질문이었고 정순이는 그 질문을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지강호는 누나 지은호가 자신에게 투자하겠다고 말했을 때 처음엔 웃어넘기려 했다. 하지만 지은호가 2천만 원 너한테 쓰고 싶어라고 말하는 순간 지강호는 비로소 자신이 가족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마주했다. 방황 중인 지강호는 늘 문제였지 가능성이 아니었다. 그런데 지은호는 지강호를 가능성으로 불렀다. 그 순간부터 지강호는 무서워졌다. 가능성은 책임을 요구했고 책임은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지강호는 지은호를 밀어내고 싶다가도 지은호가 자신을 믿는 눈을 보면 숨이 막혔다. 정순이는 그런 지강호의 흔들림을 알아채고 밤마다 조용히 부엌 불을 켰다. 정순이는 괜찮다는 말 대신 지강호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다. 정순이의 사랑은 늘 그랬다. 과장되지 않지만 도망갈 틈도 주지 않는 방식이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곰 인형을 다시 사온 사실을 듣고 표정이 굳었다. 이지혁은 자신이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마음을 지은호가 너무 쉽게 꺼내 보이는 것 같아 불편했다. 동시에 그 불편함은 기쁨의 다른 이름이기도 했다. 이지혁은 비혼주의라는 갑옷을 입고 살아왔다. 누군가를 깊게 들이면 결국 자신이 상처 입힐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지혁의 가족인 이상철과 김다정은 아들의 그런 고집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상철은 너는 네가 상처받는 걸 피하는 게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걸 피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 대신 술잔만 기울였다.
김다정은 아들의 고집이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걸 알기에 더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조옥래는 손자 같은 이지혁을 볼 때마다 혀를 찼다. 조옥래는 김장수와 사돈이자 절친으로 동네에서 소문난 연애 해결사였다. 조옥래는 김장수에게 지은호 그 아가 내가 보기엔 참 괜찮다. 이지혁 저 고집만 꺾이면 된다고 말했고 김장수는 고집은 꺾는 게 아니라 넘어지게 만드는 거다라고 맞장구 쳤다. 그 말은 농담 같았지만 두 노인의 눈빛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 사이 박영란은 이지환의 짐이 빠져나간 방을 바라보며 멍해졌다. 스토커의 징역형이 끝이 아니라는 걸 박영란은 알고 있었다. 누군가를 법으로 처벌하는 순간 남는 건 안전이 아니라 공백일 때가 많았다. 박영란은 이지환이 떠나면 자신이 다시 혼자가 된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하지만 박영란은 두려움을 붙잡지 않기로 했다. 박영란은 이지환에게 고마웠어라고 말하면서도 그 말 속에 가지 말을 넣지 않았다. 박영란은 이제 누군가를 붙잡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서는 방식으로 사랑을 배우고 있었다. 그래서 이지환은 더 괴로웠다. 이지환은 박영란을 지키는 일이 직업이라고 믿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박영란의 숨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였다. 이지환은 떠나는 척하면서도 박영란가 위험해지면 다시 돌아올 자신을 알고 있었다. 이지환의 결심은 단단한 척했지만 이미 박영란에게 패배해 있었다. 박영란은 웹툰 작가로서의 데뷔를 숨긴 채 3달 안에 공식 데뷔라는 연극을 준비했다. 박영란은 아버지 박진석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살겠다는 말이 반항이 아니라 계획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고성희는 그 계획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고성희는 박영란의 필명이 이미 업계에 퍼졌다는 걸 알고 있었다. 고성희는 그 사실을 박진석에게 단번에 던지지 않았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우진이라는 이름으로 흔들리는 틈을 노렸다. 고성희는 박영란의 작품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게 만들 수 있는 자료를 쥐고 있었다. 그 자료는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중요하지 않았다. 세상은 사실보다 소문에 빨랐고 소문은 재벌가의 약점을 먹이로 삼았다. 박성재는 그 소문의 냄새를 맡았다. 박성재는 막내 박영란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과 이 기회를 이용해 고성희를 흔들 수 있다는 계산이 동시에 떠올랐다. 박성재는 자신의 마음이 비겁해지는 걸 느꼈다. 그래서 박성재는 지은호를 찾았다. 지은호가 운영과 디자인을 겸하는 카페는 박성재에게 가장 안전한 숨구멍처럼 느껴졌다. 지은호 앞에서만큼은 박성재가 본부장이 아니라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지강호 가게 자금에 대해 슬쩍 도움을 제안했다. 지은호는 거절하려 했지만 지강호의 가능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입술을 막았다. 지은호는 박성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이 박성재에게 빚을 지는 게 아니라 감정을 빚지는 것 같아 두려웠다. 지은호는 그 두려움을 이지혁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이지혁과의 관계는 아직 고백이라는 단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지혁은 박성재가 지은호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뒤틀렸다. 이지혁은 박성재가 절친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 침착하려 했었다. 하지만 이지혁의 침착함은 늘 지은호 앞에서만 무너졌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선을 긋기 위해 더 차갑게 말했고 지은호는 그 차가움에 상처받기보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지은호는 속으로 결심했다. 나는 누군가의 마음을 빌려 살지 않겠다. 그 결심은 지은호를 성장시켰지만 동시에 지은호를 외롭게 만들었다. 정순이는 그런 딸 지은호의 외로움을 알아보면서도 연애는 네가 알아서 해라는 말 뒤로 마음을 숨겼다. 정순이는 엄마로서 딸을 잡아두고 싶지 않았다. 정순이는 딸이 자기가 선택한 길에서 울고 웃기를 바랐다. 그때 이수빈이 움직였다. 이수빈은 패션 크리에이터로서 박영란의 웹툰 세계관을 착장으로 구현하는 콜라보를 제안받았다. 이수빈은 트렌드에 민감했고 무엇보다 박영란의 그림이 가진 감정선을 알아봤다. 이수빈은 박영란의 작품 속 주인공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을 보고 감정을 단번에 알아챘다. 이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누군가의 실제 삶이 녹아있는 이야기라는 걸. 이수빈은 박영란에게 연락했고 박영란은 흔들렸다. 콜라보는 박영란에게 날개였지만 동시에 박영란의 정체를 드러낼 위험이었다. 박영란은 선택해야 했다. 안전을 택하면 자유가 늦어지고 자유를 택하면 고성희가 달려들었다. 결정적인 밤 박진석은 마침내 고성희가 숨긴 우진의 단서를 하나 더 확인했다. 박진석이 찾아간 곳은 회사도 집도 아니었다.
박진석은 오래전 사고 기록이 보관된 감정을 외부 서류 보관소에서 우진이라는 이름을 다시 봤다. 그 기록은 박진석이 잊고 지냈던 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다. 박진석은 그 사건이 감정을 고성희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박진석은 완전히 알지는 못했다. 하지만 확신은 했다. 고성희가 숨긴 비밀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이 집안의 뿌리를 흔드는 종류의 것이었다. 박진석은 집으로 돌아와 고성희를 마주보고 앉았다. 고성희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예전처럼 여유롭지 않았다. 박진석이 내가 너를 믿었던 건 너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겁이 나서였나 봐라고 말하자 고성희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고성희는 박진석의 약점을 쥐고 있다고 믿어왔지만 박진석이 믿음 자체를 거두는 순간 고성희의 힘은 반쯤 무너졌다. 동시에 박영라에게도 균열이 찾아왔다. 박영라의 웹툰이 뜻밖의 방식으로 세상에 터졌다. 칭찬이 아니라 의혹으로 시작됐다. 누군가가 익명으로 재벌가 막내딸이 필명을 숨기고 데뷔했다는 글을 퍼뜨렸고 그 글 아래에는 표절 의혹을 부추기는 캡처 이미지들이 달렸다. 박영라는 처음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재벌가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부터 작품은 더 이상 작품으로만 평가받지 못했다. 박영라는 작가로 서고 싶었는데 세상은 끝내 박영라를 딸로 막내로 스캔들로만 읽었다. 박영라는 분노했고 동시에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장면을 떠올렸다. 엄마 고성희의 억압 속에서 자신이 말라가던 날들. 박영라는 그날 밤 이지연에게 전화를 걸 뻔했다. 하지만 박영라는 전화를 끊었다. 박영라는 스스로를 시험했다. 나는 이번에도 누군가가 지켜줘야만 버틸까? 박영라는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새벽까지 원고를 붙잡고 울었다. 울면서도 박영라는 멈추지 않았다. 그게 박영라가 선택한 방식이었다. 박성재는 박영라의 논란을 덮기 위해 움직였다. 박성재는 자신의 인맥과 자본을 동원해 기사 흐름을 바꾸려 했지만 그 순간 이지혁이 박성재를 붙잡았다. 이지혁은 처음으로 박성재에게 날을 세웠다. 이건 덮을 일이 아니야. 영라가 작가로 인정받게 하려면 덮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가야 해. 박성재는 반발했다. 덮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지혁의 말은 달랐다. 이지혁은 박영라를 보호하는 척하면서 결국 박영라의 삶을 또 통제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다. 박성재는 그 말에 상처받았다. 박성재는 이지혁이 자신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지은호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지은호가 박영라의 콜라보 작업에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엮일 가능성이 생겼고 논란이 커지면 지은호까지 휘말릴 수 있었다. 박성재는 그 사실이 더 괴로웠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지키고 싶었지만 지은호는 지켜지는 사람으로만 남고 싶지 않았다. 그때 조옥래와 김장수가 움직였다. 조옥래는 동네 사람들의 입이 얼마나 잔인한지 잘 알았다. 조옥래는 이수빈을 통해 박영라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되었고 김장수는 정순이를 통해 지은호가 어떤 사람인지 더 깊이 알게 되었다. 조옥래와 김장수는 사돈이자 절친답게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젊은 것들끼리 싸우게 두면 다친다. 어른이 판을 바꿔줘야 한다. 조옥래는 이상철과 김다정을 찾아가 이지혁의 마음을 돌려세울 방법을 논했고 김장수는 정순이에게 지은호 혼자 짐지게 두지 말라고 말했다. 정순이는 울컥했지만 딸 지은호의 인생을 엄마가 대신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정순이는 결국 지은호에게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은호야, 사람 마음은 투자처럼 계산하면 손해본다. 네가 지금 원하는 게 뭔지 네가 먼저 알아야 한다. 그 말은 지은호에게 위로가 아니라 숙제였다. 지은호는 그 숙제를 이지혁에게 가져가고 싶었다. 마지막에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우진이 누구인지, 왜 숨겼는지, 영라의 필명과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내가 직접 말해라고 말했다.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고성희는 자신의 비밀을 전부 내놓는 순간 박진석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자신을 무너뜨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고성희는 차라리 박영라를 다시 묶어두는 쪽을 택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박영라가 거실로 내려왔다. 박영라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고 화면에는 웹툰 플랫폼의 실시간 랭킹과 함께 박영라의 필명이 1위를 찍은 장면이 떠 있었다. 박영라는 아버지 박진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빠 3달 안에 데뷔하랬지?
나 이미 데뷔했어. 근데 이제는 내가 내 이름으로 살 거야. 박진석의 눈빛이 박영라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는 순간 고성이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잃을 것은 남편 박진석의 신뢰가 아니라 집안의 판을 통째로 쥐고 있던 권력이라는 것을. 그리고 고성이는 마지막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한다. 우진이라는 이름이 적힌 서류 뭉치 맨 아래 아직 아무도 펼치지 않은 봉투가 하나 더 남아 있었다. 고성이는 그 봉투가 열리는 순간 이 집안의 관계도가 영원히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고성이는 그 변화가 박영라의 편이 될지 자신의 편이 될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 불확신이야말로 고성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감정이었다.